여러분은 돌고래가 인간과 교감하다가 결국 스스로 숨을 멈췄다고 알려진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된 실험 이야기와 연결돼 있어요. 시간은 1960년대. 장소는 카리브해의 세인트 토머스 섬이에요. 이곳에서 인간과 돌고래가 소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특이한 실험이 시작돼요. 실험의 중심에는 존 릴리가 있었고 보조 연구원으로 마거릿 하울 러벳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실험 대상이 된 돌고래가 바로 피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공간이 나와요. 바로 돌핀 하우스예요. 돌핀 하우스는 그냥 수조가 있는 연구실이 아니라 사람과 돌고래가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게 만든 생활형 실험 공간이었어요. 돌고래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려면 짧게 훈련하는 것보다 같이 지내면서 반복 노출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본 거예요. 돌핀하우스 안에는 물이 찬 공간이 있었고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돌고래와 계속 상호작용할 수 있게 구성돼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구실이라기보다 사람과 돌고래가 함께 있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린 공간이었어요. 마거릿은 이 공간에서 피터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찰과 훈련을 진행했어요. 알려진 이야기로는 피터가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고 반응을 보이면서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바로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과학 실험처럼 받아들여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피터가 성장하면서 마거릿에게 보내는 반응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단순한 반응이나 장난이 아니라 강한 집착처럼 보이는 행동, 그리고 성적인 시그널로 해석되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이 실험 흐름을 크게 흔들어요. 원래 목표는 언어와 소통을 관찰하는 거였는데 현장에서는 피터의 성적 반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실험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진은 암컷 돌고래를 붙여보는 방법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결국 마거릿은 훗날 인터뷰에서 훈련이 계속 끊기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직접 개입한 일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 대목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급격하게 유명해졌고 대중은 이 이야기를 과학 실험보다 충격적인 스캔들처럼 소비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적인 장면 하나가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그 구조를 같이 봐야 해요. 돌핀 하우스는 소통 실험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연구와 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쉬운 구조였어요. 가까이서 오래 관찰하면 분명히 세밀한 변화는 볼 수 있어요. 대신 연구자의 감정, 기대, 개인적인 대응 방식이 실험에 섞일 가능성도 커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표준 절차보다 현장 대응이 먼저 나오기 쉬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장면의 충격성보다 실험 구조 자체의 취약함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요. 성과는 기대만큼 분명하지 않았고 논란은 커졌고 운영과 자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험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터 이야기의 비극이 더 커져요. 많은 사람들은 실험 중 논란만 기억하지만 피터의 결말을 보려면 실험 이유를 같이 봐야 해요. 실험이 끝난 뒤 익숙했던 돌핀하우스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었고 이 변화가 큰 스트레스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생활 패턴이 사라지는 건 동물에게도 큰 변화예요. 특히 돌고래처럼 사회성과 인지 능력이 높은 동물은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피터는 어떤 식으로 죽은 걸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피터의 죽음은 외부 공격이나 눈에 보이는 큰 사고로 알려진 게 아니에요. 널리 알려진 설명은 돌고래의 호흡 방식과 연결돼 있어요. 돌고래는 인간처럼 완전히 자동으로만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호흡에 의식적인 조절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자주 설명돼요. 그래서 피터의 마지막은 보통 이렇게 서술돼요. 한 번 숨을 쉰 뒤, 다음 숨을 쉬지 않았고 가라앉아 죽었다는 식이에요. 이 설명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피터가 자살했다는 표현이 널리 퍼졌어요. 다만 여기서 꼭 같이 말해야 할 점이 있어요. 대중적으로는 자살로 알려져 있지만 동물의 내면 의도를 인간의 감정처럼 완전히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어요. 가장 균형 있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피터는 다음 숨을 쉬지 않는 방식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그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자살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정확한 내면 이유를 인간처럼 단정할 수는 없고 실험 종료 후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가 비극의 배경으로 자주 언급돼요. 피터 사건은 단순한 충격 실화가 아니라 과학의 도전과 한계, 연구윤리, 동물 복지, 그리고 인간의 해석 욕심까지 함께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숨겨진 사건들을 제보해주세요.